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저 오늘 하나오션 좀 천천히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오늘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오늘 조선업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오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계속도 거세죠. 그죠? 지금 고점이 15만 원 찍고 나서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 얼마죠? 마이너스 26%입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 한 번만 잘 버티시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아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근데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의 그림을 크게 보면 항상 고점 찍고 조정, 고점 찍고 조정, 고점 찍고 조정. 이 하락폭이 다 놀랍게도 마이너스 30%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이상이 없어요. 전부 고점 대비 조정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마이너스 30% 이상 찍는다 라고 했을 때가 뭐요? 앞으로 오션의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거 오션 이제는 고점 찍고 빠질 거니까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요? 아, 이번에 내려오면 눌림목에 내가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눌림을 발생하고 상승하고 발생하고 상승하고 발생하고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요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예요? 이 기회예요. 항상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선 기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70%라고 하면은 봐봐 여러분들, 예를 들어 70%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세 번 중에 세 번 다 반등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등 실패할 확률이 뭐예요? 네 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하면 75%예요. 25%. 그죠? 반등하지 못할 확률이, 반등할 확률이 75% 이상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구간대들에서 나오는 재료가 있었냐 이거예요. 재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가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중요한 재료가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거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첫 번째 이제 폴란드 관련돼서 잠수함 수주 실패했다. 이 관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원래 폴란드는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뭐 악재를 해석하는 것 같은데 기사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사브가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원래 폴란드는 근데 거의 포기하고 있던 단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새로운 내용인 것 마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읽어볼게요.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 수전에 참여했던 하나오션은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폴란드 국방장관은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사브를 선정했다면서도 자, 늦어도 내년 26년도 2분기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모든 기준과 납기, 특히 발트해에서 작전 능력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말했다. 자, 사업 규모는 100억 GBP 4조 원 규모에 달한다라는 내용이요. 사실 4조 원? 큰 금액이긴 하죠. 근데 사실상 4조 원이 지금 캐나다 잠수함보다는 훨씬 안 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폴란드 관련돼서 우리가 현대로템도 폴란드 쪽에 잘 전차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상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크게 뭐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온 걸 수도 있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료가 있어요. 있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일단 이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 뭐예요? 이 시간, 이 딜레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기대감이 어떻게 된다? 기대감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증시가 좀 돌아서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조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장 역할하던 오션 어떻게 된다? 상승 탄력 강하게 받을 거다. 그럼 우리가 주봉도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기준봉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준봉.
자, 기준봉에 대한 부분이 무너졌냐라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죠? 자, 이 주봉인데 기준봉에 대한 흐름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무너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추세가 무너졌나요? 상승하는 추세가? 아니죠.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밀렸을 때는 11선까지 밀린 적이 있죠. 그죠? 이 딛고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추세가 절대 무너진 구간이 아니다. 그럼 단기적인 흐름에서 오션이 빠지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오션의 공매도 잔고인데요. 공매 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자 21일부터 24일 공매 잔고가 40만 주가 늘었어요. 그죠? 21일에서 24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일, 24일. 자, 월요일이에요. 그죠?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 요때 우리가 주가를 잠깐 볼게요. 자, 월요일 주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월요일에 주가가 얼마였냐? 11만 12만 원? 12만 원? 그죠? 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 공매도가 40만 주가 들어왔다. 자, 그럼 공매도는 지금 구간에서 10,000원 정도 수익권이겠네요. 그죠? 수익권.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아, 공매도가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뭐 주가를 눌러야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누르기 쉬운 구간이 어디냐? 누르기 쉬운 구간이 우린 그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봉으로 체크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누르기 지금 쉬워요. 근데 더 누르기 힘든 구간으로 이제 가면 자, 일봉 봅시다. 일봉. 일봉으로 보면 자, 우리가 거래가 그나마 좀 많이 터지면서 있었던데. 자, 요 사이 구간 있죠, 여기. 자, 요 구간. 자, 요 구간 밑에 쪽으로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요렇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봉들이 많이 겹치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만 7천 원에서 10만 7천 원에서 더 밑으로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왜? 이 봉들이 결과적으로 겹쳐 있는 곳 제일 많은 곳이 어디? 10만 7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으로는 좀 단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도 잘 안 눌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탄력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죠.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 또 어디요? 112평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지금 어쨌건 12만 원에 들어왔던 공매도 애들이 주당 9천 원 정도 수익 구간인데 얘네들이 이걸 갚아내려면 어떻게 장내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장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들은 사실상 공매도 애들이 뭐 할까요? 그쪽까지 밀진 않겠죠. 왜? 내가 물량을 사서 갚아야 되는데 내가 12만 원 공매 쳤으면은 실망가에 뺐으면 실마에서 40만 주 매수해서 갚으면 주당 10,000원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할 자리까지 안 밀 거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저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런 자리에서 지금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1차 매수 이후에 뭐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자신감 있게 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종목이 잡주였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 뭐야? 대형주제요. 시총 35조짜리란 말이에요. 절대 밑으로 빼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등 나오면서 밀려요. 나와도 밀려도.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만 해도 20%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겁먹지 마시고 정말 진짜 내가 무섭다라고 하면 평단이 너무 높아서 겁을 좀 먹고 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평단 너무 높다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잡으세요. 내려왔을 때 평단을 낮춰서 반등했을 때 비중에 대한 조절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션 좀 걱정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추세가 깨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전달을 드릴 거니까 위쪽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것도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5천억. 그쵸? 5천억 증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 USA 홀딩스에 증자를 해서 5천억을 채운 건데 이걸 왜 채웠겠냐? 5천억 빼돌리려고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요? 수주를 받기 위해서요. 수주를 받기 위해서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돈을 땡겨서 사놓는 거죠. 그래야지 뭐 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뭐요? 향후적으로 또 추가적인 투자가 M&A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얘기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공시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올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자리에서 걱정하기엔 이르다.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뭐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됐을 것 같을 때 제가 영상을 자주 찍어드리지 올라갈 때 더 갈 거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영상 안 찍어요. 항상 기억을 잘 해보시면 항상 중요한 자리까지 왔을 때, 중요한 지지선 구간까지 왔을 때 제가 항상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린단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분위기 어땠어요? 뭐 이때당 트럼프가 일본 가가지고 이제 일본한테 발주할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친미가 아니라 친중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발주 못 받아. 막 그렇게 얘기 나왔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조선은 우리밖에 잘 못 만든다. 이거 말씀드렸잖아. 이때 당시 주가 하락할 때 얼마요? 72,000원대예요. 기억해요? 7월 4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쫙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올라갔어요? 왜? 마스가 한다고. 맞잖아요. 보여드릴게요. 7월 4일. 자, 우리가 하나오션 검색을 해보자고요. 제가 저달에 그 토요일에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정말 장문의 글로 여러분들한테 써드렸어요. 7월 4일 저 때도. 그러니까 많지만 저 때가 제일 불안할 때잖아요, 사실. 다 기억을 하지만. 하나오션 보면은 7월 4일. 많이도 썼다, 그죠? 7월 4일. 저 주말에 써드린 7월 5일 여기네요. 저 주말에 써드렸어요. 봐봐요. 조선어 부활 시동권은 일본,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붙는다. 이것 때문에 뭐요? 우리나라 못 받을 거다 수주 이러면서 내려갔단 말이야. 순식간에 2배 올랐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에 발주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뭐요? 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전혀 아니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음모론 쪽으로 확대하고 해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오션은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밀릴 때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쵸? 언제요? 7월 5일 주말. 요때 당시 이거 월요일이고 주말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자랑해요? 하나오션 찍으면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저 자랑하는 게 왜? 내가 앞으로 맞출 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불안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정말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서 같이 잘 대응해서 수익도 챙기면 되니까 집중하시고요. 010-845-9501 여기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잘 대응해보자. 이 말씀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요즘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다가 누가 잘 나가요? 또 구글이 잘 나가죠. 뭐 GPU, TPU.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하드웨어 쪽, 구글은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에서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어서 좀 매우 좋아 보여.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구글 관련된 히든 종목, 황제주.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